SK온 적자로 바라본 2차전지 전망 그리고 에코프로 공매도 수량이 증가했다라고 엄청나게 제보가 왔고 어제 아침에도 이거 한번 다뤄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어제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주가들이 쭉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LG에너지솔루션도 장 후반에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죠. 예, 삼성 SDI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장 초반부터 올라가가지고 버티고 그냥 끝났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갑자기 오후 돼가지고 갈팡질팡하다가 3%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셀 쪽이나 아니면 지주사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하락하던 것들 다 되돌렸어요. 이렇게. 예. 이것도 좀 고무적입니다. 이제 단기성 자금들 막 돌고 있어갖고 정신 없었는데 어느 정도 밑에서 좀 정리를 많이 잡아먹은 모습도 있고요. 뭐 근데 그렇다고 오늘 올라간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흐름이. 그리고 이게 세 개가 똑같아요. 양극재 업체들 지금 세 개가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 지금 세 개가 동일한 차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대다수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29일 월요일에 배터리 셀 3사뿐만이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도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고요. 내리던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벤트가 좀 있었나 살펴봤더니 SK이노베이션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실적 발표나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영업이익은 그럭저럭 잘 나왔는데 SK온이 좀 문제였죠. 흑자 전환에 실패를 했고, 고유가에 웃었지만 SK온은 적자 지속됐다. 이렇게 됐어요. 주가는 오히려 그리고 웃었다. 뭐지? 얘네들은 원래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돼갖고 셀 쪽 그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전기차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왜 갑자기 고유가에 움직이지? 그러는 거잖아요. 어제 석유화학주가 대체적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이랑 저가 매수세 유입에 엄청 올랐어요. 근데 SK이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연동보다는 배터리 업황과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던 것을 고려하면은 이례적이라는 거죠. 최근에 얘네가 뭐 하마스 전쟁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간 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라고 계속 파고든 거죠. 뭔가 있나 봤더니 SK이노 반등의 전반적 주가 상승 흐름이 좀 나왔어요. 왜 이런 것인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SK이노베이션부터 집중을 해볼게요. 컨콜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 6,247억 원,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으로 올해 1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석유 사업 2분기 계절적 성수기, 이게 드라이빙 시즌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요가 늘어납니다. 정제마진은 좀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윤활유 사업도 긍정적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컨콜에서 물어봤나봐요. 호르무즈 해협 만약에 봉쇄 가능성이 만약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지금은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우회 루트까지 확보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컨콜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배터리 쪽의 적자라는 거죠. 3,315억 원의 큰 적자. 9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얘네들 지금 1조 395억 원 줄어든 매출은 1조 6,836억 원, 영업손실은 3,315억 원인데 전분기 대비 적자 규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 왜 늘어났냐면 AMPC 규모가 84% 줄어든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업황도 안 좋았는데 AMPC까지 줄어들어갔고 적자 규모가 확 늘어났구나 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안 좋았는데 현재는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을 동일하게 유지했다는 거. 이래서 뭘 빼요 뭐 이게 안 좋아요 저희가 좀 줄일게 이게 아니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시각을 유지한다. 가던 길 가겠다. 온마이웨이 하겠다라는 거죠. SK온은 2분기부터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연내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내가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보시면 자꾸 반도체하고 뭐 비교하고 좀 그러긴 한데 어차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군이고 큰 섹터이기 때문에 흐름은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고요. 상승과 하락을 할 때의 섹터가 죽고 살 때도 비슷하다고요. 이 반도체 작년에 막 나아질 거야, 흑자 전환할 거야, 맨날 흑자 전환한다면서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흑자 전환 시기가 야 거짓말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미루다 올 때까지 왔다 라고 하니까 그때쯤 되니까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얘도 흑자 전환 할 거예요 하면서 결국에는 미루다가 연내 흑자 전환은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연내였는데 올해도 연내. 근데 올해 벌써 이제 2분기예요.
시일이 많이 붙어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본 건데, 고객사 배터리 재고 수준이 감소하고 있고 메탈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최근 전기차 가격 하락과 맞물려서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 그러니까 가격이 전기차가 내려가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결국엔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수요를 촉진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SK온은 전기차 업황 둔화에 대응해서 당분간 투자 속도에 좀 이제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 증설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유지한대요. 앞으로 지어질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는데, 단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난해 말에 이미 수주 잔고가 400조 원이에요. 400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고 이것만 하기에도 지금 좀 벅차다라고 예전에 LG엔솔의 전 권현수 부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탄탄하니까 안정적으로 하면서 향후 시장은 좀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유지한다. 좋아지면 그냥 바로 또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고, 안 좋으면 지금처럼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큰 악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속도 조절을 해갖고 전반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가지고 있는 거나 수준은 그대로 가면서 향후 생산 시설 증가에 대해서는 좀 업황을 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르고 다른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생산 수율 이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 법인 평균 90% 안정화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미 투자 진행한 건 어떻게 할 거야 니네들 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고 AMPC 유동화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한마디로 미국 차량 판매 증가에 따라서 AMPC는 증가할 거고, 많이 팔리면 보조금을 대당받는 거니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차 저가 판매든 뭐든 간에 팔리고 나면 증가할 거고, 이로 인해서 BEP 달성이 가능하다,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달성해 놓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는 동시에 향후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융통성을 통해서 조절해 나간다. 특히 하반기 흑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황 둔화, 한마디로 이 캐짐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인 거고요. 구체적 방안을 밝힌 것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거고요.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요번에 AMPC가 385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는 늘어날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AMPC는 385억 원이면 늘어날 일밖에 없으면은 적자폭을 개선시킬 수 있고 중장기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룸이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SK온은 뭐예요? 수율이 좀 개선되고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얘기가 말씀드린 대로 지긋지긋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해 연말 흑자 전환 기대감이었어요. 올해 하반기 정도로 미뤄졌어요. 그 기대감이 항상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컨콜만 하면 박살나. 주가 기대감에 반등 조금 하다가 밀려. 근데 이번 컨콜을 통해서 기대감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기대감의 현실화 가능성. 기대감이 현실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시기가 결국 올 때까지 주가가 밀린 게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데까지 밀린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물러설 만한 상황도 아니어 보인다는 게 지금 그런 기대감이 유입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갈 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의 마지막 부여잡는 기대감이 유입된 거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건 사실은 해당 업계가 비슷합니다. 예. 이제는 비슷하게 좀 지긋지긋하게 와긴 하는데 약간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레벨,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분기에 안 좋을 걸 알고 있었고 다음 분기 실적,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대가 공존하는 것은 개선에 대한 기대예요. 말장난 같지만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주가 반등 시기는 미뤄집니다. 예, 아셨죠?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데 그 기대치의 예상 정도도 충족을 못 시키면 무너지고 이제 계속 업황 반등 시기가 늘어지는 거고, 그것 정도를 충족을 시켰는데 그거보다 좀 괜찮게 충족이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업황 반등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분기에 1분기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3분기 개선이 확실시 된다면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쯤에 상승세를 보일 수 있고요. 더 늦어진다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섹터 전체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대장주 움직임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오늘 뭐 있냐면 LG화학이랑 삼성 SDI 실적 발표했습니다. 현재 LG화학은 영업이익 기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전년 동기가 7,910억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이번에 2,348억 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왜 올라갔냐면은 독일 베바스토와 함께 썬루프 시스템 수주 계약 나왔는데 이게 좀 커요, 거래 규모가. 그리고 이거 활용해 가지고 첨단 썬루프 시스템 만든다 그래 가지고
수익 다각화를 좀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 기대감도 주가에 묻어났고, 이번에 안 좋을 건 알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보니까 안 좋을 건 조금 이제 지나가고 조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바닥을 찍었다고는 저는 말 못해요. 근데 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조금 이제 함께 움직이는, 워낙에 비슷하게 많이 그 지지부진했던 애 중에 하나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 주가가 좀 비슷하게 갔어요, 어제도 사실 걔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은 뭐 공급 다각화나 아니면은 새로운 먹을거리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오늘 또 실적 발표 나오는 게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삼성 SDI 3,743억 원이었는데 전년 동기가, 이번에는 예상치가 2,424억 원이겠죠. 근데 46파이나 여러 가지 고객사 얘기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LG화학이랑 삼성 SDI의 컨콜이 기대치 충족 못 시키면은 또 이제 얘네들이 타고선 내려가는, 어제 전일 급등분을 뱉어내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긍정적인 건 없다라고 항상 일부 경계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에 뭐예요? 섹터 내에서도 향후의 가이던스와 묻어나는 기대치 등에 대해서 종목 차별화는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포스코그룹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상반기 어려운데 하반기 개선된다, 이런 콩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건 취재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라고는 못 밝히지만 이 소재 기업들이나 요 관련 배터리 기업들 만나갖고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저한테 이야기한 거 하나는 이거였어요. 상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반기는 기대는 좀 해볼만 한데, 하반기도 장담은 못하지만 기대는 해볼만 해.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낫다는 거는 공통적인 멘트들이었거든요.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해당 업계는 지난 3분기, 지난해 3, 4분기 어려운 시기를 꾸준히 지나왔고, 이번 1분기도 안 좋을 것이 예고가 되고 있었고, 그러면 곧 나아질 거라고 맨날 나아질 거라 그러는데 뭐 계속 분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발표에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저가 매수도 있고, 일부 테슬라 어제 FSD 요거 관련해 갖고 장중에 소식이 발표된 것도 일부는 투신 계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일에 발표되는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섹터 대표하는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사의 실적이 일제히 발표가 되고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시장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요. 가이던스가 실망 수준이 아니라면 특히 기타 그룹들과 같이 하반기 개선 기대감 쪽으로 이목을, 시선을 같이 한다면 흐름을 좀 나아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좋은 실적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향후의 가이던스가 중요하고, 섹터 종목들의 비슷한 전망들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지금 섹터의 흐름은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그걸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개별 이슈들도 이제 일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 실컷 말씀드린 거하고 별개로 뭐예요? 에코프로 공매도 금액이 4월 24일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였잖아요. 이 자리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6,700억 원에서 1조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6,8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어제 24일에 늘어났던, 어제 확인했었잖아요. 24일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종목 분할하고 재상장되기 전에 24일에 갑자기 순보유 잔고 금액이 확 늘어났는데, 24일에 늘어났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25일에는. 이거 뭐예요? 어제 아침에 제가 알고 있던 이 잡지식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얼추 맞았던 건데, 결론은 뭐냐면 액면 분할이 됐잖아요. 액면 분할이 되면서 보유 주식수만 늘어난 게 가격이 5분의 1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자들, 그 보고자들은 여러 곳이 존재한데요. 요 가운데 한 곳이 액면 분할로 늘어나는, 그 5배 늘어나는 주식이 80여만 주인데, 이거를 하루 먼저 반영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해결이 되니까, 요걸 이제 주식 수부터 반영이 되니까 가격은 늘어났는데 가격에다가 5분의 1 가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던, 어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한 상황이죠. 일종의 이게 반영 시점에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근데 궁금한 게 왜 하필 이렇게 하루 일찍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알 수 없어요. 나머지 보고자들은 25일자로 그 순보유잔고 수량 5배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게 이 모습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되면 당일 아침에 주식 가격은 그대로인데 주식수가 5배 늘어나가지고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게 잡혀서 기분이 좋다가 개장 직전에 다 이게 정상 반영돼가지고 마이너스 찍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공매도 수량이 이렇게 신고 시점에 따라 오류가 난 것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나타난 거고요. 오류인 경우에는 하루면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만 지켜보세요 그랬는데 비슷하게 돌아왔죠. 종목이 이게 에코프로다 보니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일은 왜 또 하루 전날 어떤 놈들이 또 그랬나 이런 궁금증이 있긴 한데 해프닝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요거 취재는 사실 저희가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이제 뭐 단독 기사성인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엄청나게 그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해프닝 정도여가지고 기사로는 나가지 못했는데 저희 부서의 홍승빈 기자하고 이제 변상희 기자가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잘 했고 저도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고 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